오늘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예언에서 예고된 대로 주가가 69달러 올라 약 420달러가 되었다라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립니다. 69410 예언이 현실이 된 배경에는 지난주 금요일 일론 머스크 본인이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상 최대 수준 역대급 내부자 매수가 가지는 세 가지 주요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지난주 금요일 매수 내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이 거래량을 터뜨린 장본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 본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총 하나로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그 규모에서도 놀라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다루었던 주총 의결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9월 15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T+2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 기준일이 되기 2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T+1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에 일론 머스크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아주 미묘한 점과 미묘한 타이밍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다가오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른 기관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본인이었다. 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 측 인사들이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과거 델라웨어 법인에 있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본인과 관련된 보상안에 전혀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텍사스로 법인을 옮기고 텍사스 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CEO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 프락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 주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일론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 혹은 일론 머스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구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주총에서는 일론 머스크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수를 보게 되면 10b5-1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로 진행이 됩니다. 특정 기업의 임원이 본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부자 매수가 이루어질 때 주로 사용되는 게 10b5-1입니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당장 매수를 하고 싶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른 시점에 기계적으로 언제 매수할지를 정해놓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 내부자가 미리 중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10b5-1으로 테슬라를 매수한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테슬라를 매수한 것입니다. 즉 과거에 미리 설정한 계획에 따라서 기계적인 매수가 아닌 일론 머스크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직접 매수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매수는 회사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지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중요한 점은 그 규모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의 매수를 진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매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가 활용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이는 불법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 일론 머스크의 매수는 현재 시점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미공개 정보가 없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필요한 정보를 모두에게 풀어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아주 좋다라는 강력한 시그널과 확신을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풀었던 정보를 보게 되면 FSD 버전 14와 로보택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8월 8일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을 보게 되면 오스틴 로보택시의 FSD 빌드는 미국 내 일반 차량에 제공되는 것보다 약 6개월 더 발전된 버전이며 자동차가 소름 돋을 정도로 인간처럼 느껴지게 만들 몇 가지 추가적인 테슬라 AI의 혁신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시점에서 6개월 뒤면은 FSD 버전 14가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론 머스크는 FSD 버전 14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일론 머스크가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역시 지난 10일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테슬라 이사회 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왜 의결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생각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실 세계 AI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일론 머스크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CEO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가장된 이야기가 아닌 게 시장 환경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본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도 한 2000번은 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혹은 내려가느냐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를 찬양하기도 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데 당장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일론 머스크를 욕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장 상황과 외부 자본에 의해서 CEO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죠. 일론 머스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본인의 철학에 맞는 현실 세계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론 머스크의 지분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요 인물과 기관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계산한 지분율 같은 경우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탁 옵션을 모두 행사한 다음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는 뱅가드나 블랙록, 사실 미국의 모든 기업에서 상당히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아닙니다. 뱅가드와 블랙록 같은 회사들은 ETF를 운영하고 있고 이 ETF 자체가 특정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테슬라를 그만큼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흥미로운 점은 킴벌 머스크도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론 머스크와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탐주 같은 경우 킴벌 머스크보다도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지분율을 보게 되면 그 어떤 CEO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테슬라가 성공해야지 CEO인 일론 머스크 본인의 자산도 크게 올라간다라는 의미이고 회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 그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론의 의결권 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결권 지분 같은 경우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분율 같은 경우 스탁 옵션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옵션은 지분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식만 포함을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 주총에서 2025년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가 되어서 12단계의 보상을 모두 다 받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의결권 지분은 24.8%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일론 머스크의 10억 달러 테슬라 매수는 이 지분을 0.62%만큼 추가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모든 조건을 만족한 2018년 보상안을 일론 머스크가 받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약 4%의 지분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모두 다 가져가게 되면 약 30%의 지분을 일론 머스크 개인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지분에서 20%만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테슬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EO가 본인 회사의 30%의 지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CEO가 테슬라 주주 중에서 압도적인 대장 주주이며
그 누구보다 테슬라라는 기업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길 바란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동시에 어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지분을 바탕으로 본인의 철학에 맞는 운영을 남들과 타협하지 않고 펼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갑자기 샘 알트만이 주변 사람들 모아가지고 테슬라 지분을 인수하며 일론 머스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빌 게이츠도 부르고 앱스타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협력해서 일론 머스크를 묻어버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30%의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런 외압에 굴복하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종 기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내놓거나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 $500의 목표 주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41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 이 $410 목표가를 내놓는 배경이 바로 테슬라의 FSD였습니다. 직접 FSD를 경험해 보니까 화들짝 놀랐는데 그 경험한 FSD가 하드웨어 3를 사용하는 FSD였습니다. 만약 하드웨어 4를 사용하는 FSD를 탔다면 이 PT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의 PT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제가 2년 전에 적은 글인데 기관의 PT가 바뀌는 패턴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조금 지나서 기관의 PT도 오르고 테슬라의 주가가 내리면 조금 지나서 기관의 PT도 내립니다. 기관에서 말하는 PT는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다라는 사실은 특정 기관의 PT와 주가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며 이는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과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기관의 PT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선명한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명한 사고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 또 동시에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항상 많이 사용하는 테슬라의 과거 주가를 로그 차트로 바꾼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몇 년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10배 가까운 점프, 또 동시에 몇 년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또 10배, 20배의 점프를 보여줍니다. 이 차트 안에서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선명한 사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는 것은 테슬라의 퀀텀 점프가 일어날 때마다 바로 이 구간 동안 펀더멘탈이 올라가서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안 미래를 향한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퀀텀 점프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지난 5년간의 박스권 역시 테슬라의 주가만 보게 된다면 100불에서 400불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지만 이 구간 안에서도 역시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다음 퀀텀 점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알 수 없는 것인데 알 수 없는 것은 언제 다음 퀀텀 점프가 또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의 영역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다음 퀀텀 점프가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일어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해야 됩니다. 내일 당장 테슬라의 주가가 400 아래로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아는 것은 이 펀더멘털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언제인지 명확하게 핀포인트로 찝을 수는 없지만 다시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벌었다, 조금 잃었다. 결국 다음 퀀텀 점프가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먹어서 잠깐은 기쁠 수 있겠지만 만약 이를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다가 그 다음 퀀텀 점프를 놓치게 된다면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놓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아주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알 수 없는 것과 모르는 것을 혼동하며 미신이 탄생하는 걸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알 수 없는 것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 찍어서 맞췄는데 그걸 찍어서 맞췄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없구나 라면서 하나의 미신이 탄생하게 되죠.
항상 이를 경계하면서 선명한 사고를 유지해야지만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특정 기업의 가치 변화는 일론 머스크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리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거 트위터 인수이죠. 당시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몇 달 단위로 보면은 거짓 2배 가까운 돈을 주고 바가지를 제대로 썼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실제 상당한 바가지를 쓰고 인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마저 2배 가격의 바가지를 당하는 게 단기적인 기업의 가치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바가지를 쓰고 산 기업조차 장기적으로 직접 개선을 해서 그 가치를 뛰어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 대규모 감원이 진행되자 광고줄도 이탈하고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며 트위터 곧 망한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트위터 망하고 트위터가 망하면은 이를 인수하는데 상당한 자금을 끌어들였던 머스크가 망하고 테슬라도 같이 망한다 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이 단기적인 지금 당장의 평가와 1, 2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평가가 얼마나 크게 다를 수 있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